DCF 밸류에이션에서는 터미널 밸류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참고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CF는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끊어가지고 열심히 추정하는 우리 explicit cash flow라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대충 추정해주고 대충 구하게 되는 터미널 밸류라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보통 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1번과 2번의 비율이 5대5에 굉장히 가깝게 나와요. 어느 한쪽에, 이게 물론 연도를 몇 년도에 자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너무 한쪽에 치중되는 거를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통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5대5, 4대6,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좀 3대7, 7대3까지도 썼는데 5대5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터미널 밸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터미널 밸류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구 성장 모델, 아마 영어로 Perpetuity Growth Method, Golden Growth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플 적용 모델, 영어로는 액션 멀티플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조금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일단 이 Perpetuity Growth Method가 거의 대부분의 책들에 등장하고요. 대부분의 시험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1번 방식이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Perpetuity Growth Method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erpetuity Growth Method에서는요, 우리 Free Cash Flow가 우리 5년까지 이제 열심히 추정을 해놨으니까 5년 이후에는 그냥 특정 퍼센티지, 그냥 좀 작은 퍼센티지로 영원히 성장한다라고 그냥 퉁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게 Perpetuity Growth Method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히 성장하는 성장률, 요거를 우리가 보통 Terminal Growth Rate, 소문자 G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터미널 그로스 레이트이 숫자가 아무래도 굉장히 작은 숫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숫자를 쓰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원히 적용되다 보니까 이 숫자가 0.5%포인트만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숫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요, perpetuity growth니까 저 숫자는 어쨌든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초반에는 성장을 막 잘하죠. 스타트업들 예를 들면. 그러다가 점점점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데, Perpetuity Growth Method에서는 성장률이 이 Mature Growth Rate, 뭔가 이제 성숙기에, 기업의 황혼기에 들어들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써놨지만 0에서 3% 사이에 굉장히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고 제가 써놨지만, 실제로 3%까지가 거의 리밋이기 때문에 3%도 쓰는 순간 왜 이렇게 되게 세게 했네, 공격적으로 했네 라는 챌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 1%, 그 레인지가 가장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보시면은 가끔 뭐 막 5%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금 너무 초창기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뭐 큰 숫자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 2% 그 이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가 2%를 쓰더라도 이유가 있어야겠죠. 보통 그 이유는 보통 우리 물가 상승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이런 수치들을 많이 벤치마크를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 영원히 물가 상승률만큼 성장한다라는 거는 그거 굉장히 좀 절망적인 이야기죠. 아니, 가만히 있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막말로. 왜냐면 기업의 뭐 예를 들어 넷인컴을 P 곱하기 Q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Q가 그대로 있고 P도 그대로 있으면 물가 상승률만큼만 살짝 올라가지고 그만큼만 지금 성장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니까, 사실상 기업이 성장을 안 하는 상태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엄청 보수적으로 했어요,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많이 사용하고요. GDP 성장률 되게 비슷한 이유로 GDP 성장률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답정너예요.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1.5%막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솔직히 말해서 몇 년치 평균을 하냐에 따라서 1.5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0.5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물가 상승률 예전에 되게 낮다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좀 안정화됐다고 막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용하더라도 보통은 원하는 숫자가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뭐 물가 상승률을 적합한 물가 상승률을 구해준다. 그렇게 조금은 씁쓸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성장률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CF 밸류에이션 결과값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나중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맨 마지막에 할 건데요. 이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할 때 두 가지 컴포넌트를 보통 그 민감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터미널 그로스 레이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뭐 1.5%든 2%든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터미널 밸류를 구할 거냐? 터미널 밸류 구하는 공식은 오른쪽에 적혀 있는 저 공식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오른쪽에 이 등비수열의 합의 원리를 활용한 공식이고요.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굳이 외우실 필요 없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우고 계세요. 저도 입사할 때 이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구글에 치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공식 그 자체보다는 이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공식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분자에 프리 캐시플로우 6년도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분모에 웩 빼기 G, 할인율 빼기 G.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나타내면은 우리가 5년까지만 열심히 추정해놨으니까 6년치 그게 없잖아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5년차 프리 캐시플로우에다 곱하기 1-G. 그러니까 1개년도 성장하게끔 분자를 만들어 놓고 분모를 웩 빼기 G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공식대로라면은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 번째 5년 차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되게 중요하겠죠. 1, 2, 3, 4 별 볼 일 없더라도 5년치에 팍 튀면은 터미널 밸류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연히 G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에도 효과가 있고 분모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G가 이제 터미널 밸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할인율은 역시 터미널 밸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터미널 밸류가 작아지겠죠. 역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터미널 밸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5년 뒤의 시점에서 바라본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 공식을 해보면은. 엑셀에서 뭐 진짜 못 믿겠는 분들은 엑셀에서 진짜 쭉 깔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밀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차에서 바라본 기업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터미널 밸류가 나오기 때문에 5년치만큼 이거를 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터미널 밸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연구 성장 모델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 액션 멀티플 메소드, 특히 면접 보시는 분들 가끔 요거 물어볼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까지도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안 보시는 분들도 도움되는 당연히 내용일 수 있어요. 자, 액션 멀티플 메소드는요, 우리 DCF랑 콤스 밸류에이션을 약간 짬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 타임머신을 타고 5년 뒤로 간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뒤의 시점에서 서가지고 EV/EBITDA 멀티플로 밸류에이션을 해보자. 트랜잭션 콤스 밸류에이션 혹은 뭐 트레이딩 콤스 밸류에이션 이런 걸 해보자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상 5년 뒤에 내가 서가지고는 이때의 EV 에비타 멀티플이 있을 거고요. 경쟁사들의 이때의 에비타를 갖다가 곱해주면 이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링 멀티플이 되겠죠. 이 5년 차의 에비타는 두 개 곱하면 이 5년 차에 바라본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바라본 기업 가치가 뭐 100이라는 기업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바라본 게 100이니까 현재 가치로 다시 5년치만큼 이 100을 할인해 주면은 현재에 바라본 터미널 밸류,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컨셉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굉장히 뭐 그럴싸합니다. 직관적이고요. 네. 자,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어려울까요? 뭐 때문에 이거 잘 안 쓰게 될까요? 네. 우리 어차피 5년 뒤에 에비타는 이미 구해져 있죠. 이거는 perpetuity method, 그 앞에 있는 요걸 사용하더라도 5년 차에 어차피 에비타는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5년 뒤에 예상되는 EV 에비타 멀티플이 사실은 어렵죠. 자, 트레이딩 코스트 밸류에이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현재 기준의 EV 에비타도 우리 솔직히 가정하는 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업종들 아니면 회사가 아직 스테이블하지 않은 그런 산업이다. 그러면 굉장히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티플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안정적인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막 제네릭하는 뭐 우리 제약업계에서 막 제네릭 같은 거 파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EV 에비타 멀티플 같은 거 과거에 이렇게 분석해보면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써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어는 뭐 누구를 쓸래 뭐 그런 이제 고민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액션 멀티플 메소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사용 빈도가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사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사실 둘 다 해보시는 거예요. 연구 성장 모델도 해보고 터미널 밸류도 해보고, 그 액션 멀티플 메소드도 해보고, 혹은 내가 만약에 지금 얘가 문제잖아요. 우리 아까 터미널 그로스 레이트의 그 G는 뭐 2% 정도 쓰면 된다 그랬고 이 5년차 에비타 이미 있으니까 얘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등식으로 놓고 이퀄로 놓고 EV 에비타 멀티플을 역산해 보는 거죠. 내가 G를 2% 넣고 지금 우리가 가져간 에비타를 넣었을 때 그게 의미하는 5년 뒤에 EV 에비타 멀티플이 몇 배구나. 그러면 이 5년 뒤에 EV 에비타 멀티플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멀티플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가, 그런 분석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implied action multiple을 구해가지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은 레베뉴 추정할 때, 매출액 추정할 때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랑 바텀업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탑다운 방식의 좀 어려운 점은 마켓 쉐어를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두 개를 이퀄로 놓고 마켓 쉐어를 임플라이드 마켓 쉐어 해가지고 역산해서 사용한다라고 제가 101 수업 들으신 분들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그거랑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하니까요. 이 벡터 멀티플을 그런 식으로 변수로 놔두고 X로 놔두고 역산해 가지고 우리의 모델링을 조금 더 정교화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싯 멀티플 메소드 이것도 기회 되면은 엑셀에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면접 목적으로나 여러분들 지금 현업에 가셔서 모델링 하시는 목적으로나 이 골든 그로스 모델, perpetuity growth 메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일단 이쪽 위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시면 액션 멀티플 메소드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